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7회차 역시 1등이 출연하지 않으면서 15억이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18회차의 경우는 1등 당첨 금액이 약 30억 이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풀벳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풀벳을 하는데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는 똑같이 따라서 구매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분석과 기준으로 기초의 픽을 세우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 경기는 따라가도 되겠다. 이 경기는 내 생각대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픽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 전용으로 공유를 드리기 시작한 이무 깍두기 주세요 컨텐츠 2회차도 프로토 29회차 대상 경기 중에서 무승부가 예상되는 두 경기를 찾아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할 예정이고, 그 외에 따로 프로토 똥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구매하기 괜찮아 보이는 경기 두 경기 정도만 뽑아서 저배당으로 프로토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 게시글로 올라가니까 커뮤니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은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도 말씀을 드리고 경기별로 저의 코멘트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오늘 오후에 골대법 정리된 표 커뮤니티에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최종 픽에 대한 코멘트에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최종 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에버튼 대 맨유. 자, 에버튼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에버튼의 승무패 확률 승 13%, 무 24%, 패 63%로 에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7%, 무 22%, 패 61%로 역시 에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과 패턴적인 단서는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에버튼 기준 1승 4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에버튼 홈에서는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맹구 이 새끼들은 경기가 축구 토토 승무패에 들어오면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일단 저는 맨유보다는 에버튼이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 3대2로 패배를 기록을 했고, 기록한 골 역시 페널티킥으로만 히샬리송 선수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최근 골을 넣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버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중원 자원인 안드레 고메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반더비크 선수가 맨유에서 임대를 왔기 때문에 출전을 하지 못하죠. 공격 자원인 타운젠드 선수 역시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맨유의 경우 호날두가 질병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오고, 그린우드는 깜빵, 카바니는 종아리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산초나 엘랑가, 레시포드 같은 공격 자원들이 있고, 페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프레드 선수, 다양한 좋은 자원들이 있고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없다는 게 좋아 보이는 맨유입니다. 제 채널에서 오래 되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꼭 맨유승을 선택하면 부러지는 경향이 많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강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에버튼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에버튼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카디스 대 베티스. 카디스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카디스의 승무패 확률 승 13%, 무 31%, 패 56%로 카디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 무 41%, 패 53%로 역시 카디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베티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6번의 정배당을 받고 5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패턴적으로 카디스는 홈에서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카디스 기준 1승 4무 5패를 기록 중이고 카디스 홈에서는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상대 전적에서부터 베티스가
카디스에 패배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지난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개두들겨 폈죠. 4대1로 대승을 기록한 베티스고 후안미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골 감각을 끌어올렸고 카르발료 선수도 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이번 경기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베티스는 카르발료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주전 자원들은 모두 출전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 카디스는 주전 수비 자원인 카르셀린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중원 자원인 알라르콘 선수도 부상, 호세마리 선수는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경기 카디스가 현재 5경기 동안 홈에서 패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두드려 맞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는 좀 고민을 해보다가 베티스의 활약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투폴 쓰기는 조금 아깝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카디스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첼시. 사우스햄튼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사우스햄튼의 승무패 확률 승 9%, 무 37%, 패 54%로 사우스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 무 35%, 패 59%로 역시 사우스햄튼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사우스햄튼은 이번 시즌 홈에서 4번의 역배당을 받고 4번 모두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패턴적으로 첼시는 원정에서 3경기 연승과 4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을 했죠.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사우스햄튼 기준 1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사우스햄튼 홈에서는 1무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최근 경기들을 개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첼시 승에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사우스햄튼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려고 합니다. 일단 첼시의 승리에 투표율이 60% 이상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첼시가 강팀이기 때문에 몰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우스햄튼이 원정보다 홈에서 골도 많고 실점은 반 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대등하게 가다가 워드 프라우스 선수의 프리킥 한 방에 첼시가 엿될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첼시가 브랜드포에 1대4로 대패를 한 뒤에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1대 3으로 또 대패를 했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에드와르 맨디 골키퍼가 2경기 연속 대량 실점을 했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주중 경기에서는 맨디 선수가 벤제마 맞박에 두드려 맞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멘탈도 나가면서 실수까지 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한번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경기 심판을 보는 프레드 주심은 5경기째 정배당의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주심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면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마요르카 대 AT 마드리드. 마요르카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마요르카의 승무패 확률 승 18%, 무 18%, 패 64%로 마요르카의 승과 무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6%, 무 21%, 패 53%로 마요르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마요르카는 홈에서 3경기 연패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7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AT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마요르카 기준 3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마요르카 홈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저는 이 경기 뭔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대 전적도 생각보다 마요르카가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마요르카가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1대2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죠. 또한 AT 마드리드가 주중에 맨시티 원정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가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마요르카에 비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요르카가 최근에 골이 더럽게 안 들어가고 있고 3경기째 무득점인 상황이고 이번 경기에 주전 수비수 발리엔트 선수가 질병으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고
중원 자원인 이니고 루이즈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 그리고 AT 마드리드가 현재 리그 3위를 기록 중이지만 한 경기를 덜 치룬 바르셀로나가 같은 승점으로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무리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로테이션을 돌려서 승점을 놓치는 개지랄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마요르카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빌바오. 자, 비아레알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비아레알의 승무패 확률 승 46%, 무 27%, 패 27%로 비아레알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60%, 무 25%, 패 15%로 비아레알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비아레알은 홈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빌바오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비아레알 기준 2승 5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비아레알 홈에서는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자, 우선 비아레알이 주중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꺾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단주마 선수의 득점력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만큼 기세가 올라 있는 비아레알인데 주전 수비 자원인 파우토레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고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또한 공격 자원의 보레이디아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하지만 단주마, 제라드 모레노, 예레미 피노 같은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큰 손실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빌바오 역시 주전 수비 자원인 이니고 레쿠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이니고 마틴즈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주전 중원 자원인 다니 가르시아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렇게 볼 때 양 팀 모두 주전 수비 자원의 결장이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무래도 원정 빌바오의 득점력은 개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승무 투픽이면 안전하게 패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아레알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자, 오사수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오사수나의 승무패 확률 승 60%, 무 29%, 패 11%로 오사수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58%, 무 29%, 패 13%로 역시 오사수나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1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오사수나 기준 6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오사수나 홈에서는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이 경기는 너무나도 오사수나의 승리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알라베스가 현재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고 원정만 갔다 하면 실점이 홈에서의 실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강등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사수나의 승리에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승부 이변이 뜰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리그 꼴찌 알라베스의 투볼까지 쓰기에는 폴더스가 좀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오사수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노리치 대 번리. 노리치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노리치의 승무패 확률 승 26%, 무 20%, 패 54%로 노리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14%, 무 22%, 패 64%로 노리치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번리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처음으로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2승 3무 4패를 기록 중이고 노리치 홈에서는 2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일단 노리치는 강등이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축구 실력이 안 되면 몸뚱이라도 건강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전 수비수인 막스 아론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윌리엄스 선수도 발목 부상, 공격 자원인 조슈아 서전트와 아다미다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노리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 브라이턴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연패를 끊어내긴 했지만 운이 더럽게 좋은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브라이턴이 페널티킥에 슈팅을 31개를 때렸는데 골을 못 넣었으니까 말 다 했죠. 그렇게 브라이턴이 패는 동안 노리치는 유효 슈팅 한 번 없었다라는 걸 볼 때 올해는 그냥 이 새끼들 그냥 포기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번리는 강등권이긴 하지만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나단 콜린스, 로드리게스, 막스웰 코르네 선수가 골을 터뜨리면서 3대2 승리를 기록을 했고 그 기세를 이번 노리치 원정에서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주전 자원의 이탈도 별로 없는 번니가 노리치 원정에서 승점 3점을 따오면서 강등권 탈출에 불씨를 살릴 거라고 보고 노리치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에스파뇰 대 셀타비고 에스파뇰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에스파뇰의 승무패 확률 승 20%, 무 33%, 패 47%로 에스파뇰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25%, 무 42%, 패 33%로 역시 에스파뇰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패턴적으로 에스파뇰은 홈에서 4경기째 패배가 없고 셀타비고는 원정에서 5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에스파뇰 기준 1승 7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에스파뇰 홈에서는 1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네요. 일단 이 경기는 양 팀의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무승부가 졸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는 무조건 받쳐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경기고 에스파뇰의 승리를 보지 않는 건 에스파뇰이 홈에서는 그나마 골을 많이 넣는 편이지만 공격에 마무리를 지어줄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못 나오니까 바로 전 경기에서 바로 무득점 결과를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셀타비고가 원정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주전 자원의 이탈이라고는 수비 자원인 우고마요 선수 정도밖에 없는 셀타비고가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는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에스파뇰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3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 맨시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맨시티의 승무패 확률 승 72%, 무 19%, 패 9%로 맨시티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볼 때 승 74%, 무 13%, 패 13%로 맨시티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리버풀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한 번의 역배당을 받고 무승부를 기록을 했네요. 패턴적으로 리버풀은 원정에서 4경기 연승과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10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컵 경기를 제외하고 맨시티 기준 3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자, 대박 경기죠. 엄청 재밌는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뭔가 리그 경기에서만큼은 좀 리버풀이 맨시티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었지만 지금 리버풀의 경기력이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자원의 결장도 없이 깔끔한 풀 전력을 갖추고 있는 리버풀이지만 맨시티의 경우는 수비 자원인 디아스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죠. 양팀 모두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렀고 다음 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 것 또한 같은 상황이라 보이고 현재 리그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린다거나 뭔가 힘을 빼는 경기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토사장이 리버풀과의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맨시티 승에 상대적으로 낮은 정배당을 책정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맨시티 승으로 투표율을 몰아가려는 개수작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의 주심 테일러 주심으로 이번 시즌 두 번의 역배당 결과가 나온 주심인데 두 번 모두 맨시티 경기에 주심을 받다라는 점. 테일러 주심이 심판 보면 맨시티가 졌다라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과감하게 맨시티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과감한 것도 아니죠. 리버풀이니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역배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말씀 안 드린 나머지 5경기는 멤버십 추가 최종 픽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억의 2월판의 행운의 주인공은 구독자 여러분 중 한 분이 꼭 나오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